명심보감 개선편. 삶 악하게 구는 사람에게도 장자왈. 장자가 말하기를 어아선자도 아역선지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나 또한 잘해주고 어아악자도 아역선지니라.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나 또한 선하게 대하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악여인 무악이면 인능화 무악죄인저. 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인들 어찌 나에게 악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역시 나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장자가 말하였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나 또한 잘해주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나 또한 선하게 대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어찌 나에게 악하게 대하겠는가? 이 구절의 핵심은 단순히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는 뜻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의 마음과 행동까지 악하게 바꾸지 말라 는 데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악여인 무악.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함이 없다면 인능화 무악죄. 다른 사람도 나에게 악함이 없지 않겠는가? 즉 내가 먼저 남에게 악의를 품지 않는 삶을 살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진다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악해지지는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결국 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나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하라. 살다 보면 유난히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먼저 친절하게 대했는데 오히려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내 일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나를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나도 똑같이 해줘야겠다. 나를 무시했으니 나도 무시하고 나를 험담했으니 나도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 나도 그 사람이 아파할 만한 말을 찾아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명심보감 개선편 3장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책에는 장자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선하게 대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또한 선하게 대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남에게 악함이 없다면 남 또한 나에게 악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에게 왜 내가 잘해야 하지? 맞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무조건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의 부탁을 계속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상대가 악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나까지 악한 행동으로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험담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 그런 말을 했다고? 순간적으로 나도 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이 실수했던 일,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서 똑같이 공격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한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똑같이 험담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악의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악의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결국 처음에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도 모른 채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은 어디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나입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나까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 악의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상대의 잘못을 그냥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과 만만하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는데 아무런 경계도 세우지 않는 것이 선함은 아닙니다. 진짜 선함은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일부러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했지만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훨씬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누군가 나를 자극했을 때 바로 화를 낼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출 것인지, 상대가 심한 말을 했을 때 똑같은 말로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을 것인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끝낼 것인지, 이 작은 선택들이 결국 나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 한번 참았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가 날 때마다 한 번씩 멈추는 습관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금씩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조금씩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화가 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을 수 있는 가장 큰 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좋은 감정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으로 변하지는 말자. 상대의 악함은 상대가 책임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악함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오늘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말했다면 나까지 차가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면 내가 나 자신의 가치를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줄 필요도 없습니다. 악함은 여기에서 멈추게 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명심보감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2부. 왜 악의를 악의로 갚으면 결국 내가 힘들어지는가?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베푼 친절을 이용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겠다. 상대가 나를 무시했으니 나도 무시하고, 상대가 내 험담을 했다면 나도 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나도 똑같이 상처를 주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 뿐이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복수했다고 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오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한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한마디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심하면 몇 달이 지나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앞에 없는데도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생각하고, 잠들기 전에도 생각하고,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 생각합니다. 결국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내 인생의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망의 무서운 점입니다.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 사람에게 붙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서 말하는 선함은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 마음을 악의에 빼앗기지 말라는 가르침에 더 가깝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쁘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계속 생각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상대가 지면 됩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것은 돈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마음도 자산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느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보낼 시간을 놓치고, 과거의 배신을 떠올리느라 오늘의 행복을 놓친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었고, 비밀도 지켜주었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그 친구가 뒤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그 순간 관계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매일 그 친구를 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가 잘못되기를 바라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끝났지만 마음속에서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보다 마음에서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가까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행동은 잘못됐지만 나는 그 일 때문에 앞으로의 내 인생까지 망치지는 않겠다. 이것이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수를 하고 싶은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순간의 분노가 오랫동안 남을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보낸 문자 한 통, 분노해서 내뱉은 말 한마디, 상대의 약점을 공개해버린 행동 하나가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속이 시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래서 화가 날수록 바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하루를 기다려도 좋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없이도 내가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나를 배신했던 사람 때문에 사람을 모두 불신하는 대신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훨씬 강한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미래까지 결정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많은 일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일이 몇 년 뒤 돌아보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구나. 그때의 경험 덕분에 내가 더 단단해졌구나.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상처를 좋은 경험이라고 억지로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배신은 배신이고 부당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의 의미를 나중에 내가 새롭게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상처를 내 인생의 촉새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경험으로 만들 것인지 그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악하게 행동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 때문에 나까지 변하지 않겠다. 상대가 거짓말해도 나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상대가 험담해도 나는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용해도 나는 필요한 곳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선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을 내 마음속에 데리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곁에 두고 멀리해야 할 사람은 멀리하고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내 인생으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삼부선한 마음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꾸려면 아주 큰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돈을 많이 벌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의외로 아주 작은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람에게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는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지, 이런 작은 행동이 매일 반복되면서 결국 한 사람의 성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격은 선택을 만들고 선택은 행동을 만들며 그 행동이 쌓여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심보감 개선편
3장의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은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대부분 아주 짧습니다. 너는 원래 그래. 그것도 못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화가 난 순간에는 별것 아닌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족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몇 년 동안 기억되기도 하고, 친구에게 화가 나서 한 말 때문에 오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딱 몇 초만 멈춰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이 질문 하나만 해도 불필요한 갈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하면서 자신이 받은 도움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일은 몇 년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어려울 때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 때 전화 한 통 해준 사람, 내가 실패했을 때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도와준 사람, 그런 사람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접 말해 보십시오.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에게도 힘이 되지만 나 자신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작은 친절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선행이라고 하면 우리는 거창한 일을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기부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크게 돕거나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선행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을 잡아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이런 행동도 모두 선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친절을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한 번의 큰 선행보다 매일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행동이 결국 그 사람의 성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말하면 나도 바로 화가 납니다. 상대가 목소리를 높이면 나도 목소리를 높이고 싶습니다. 상대가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딱 10초만 멈춰 보십시오. 물을 한 잔 마셔도 좋고 자리를 잠시 피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화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감정대로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감정과 행동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작은 틈이 사람을 바꿉니다. 화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화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화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하루에 한 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고마운 사람에게 제대로 고맙다고 말했나? 불필요하게 화를 내지는 않았나?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나?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일 조금 다르게 행동하면 됩니다. 이것이 자기 성찰입니다.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한 뒤에도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가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루 감사한다고 인생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화를 참았다고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년 동안 매일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사람과 1년 동안 매일 불평만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번 화가 날 때 공격하는 사람과 화가 날 때마다 한 번 멈추는 사람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결국 인생은 특별한 하루보다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들이 만들어가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습관입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도 수많은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했을 수 있습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 참았고, 상처를 주고 싶을 때 말을 삼켰고, 도움을 받을 때 감사했고, 도움을 줄 때 생색내지 않는 행동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오랜 시간 쌓여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성격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행동 하나를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기. 화가 나면 바로 답하지 않고 10초 기다리기.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한마디 건네기. 잠들기 전에 오늘 잘못한 행동 하나 돌아보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사람 대신 내 삶에 집중하기. 이 5가지만 반복해도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결국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명심보감의 가르침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선하게 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나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지키고 싶은 기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오늘 한번 참는 것, 오늘 한번 감사하는 것, 오늘 한번 친절하게 말하는 것, 오늘 한번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 바로 이런 작은 행동들이 결국 나를 바꿉니다. 그러니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너무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의 태도부터 바꿔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고 화를 낼 상황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작은 친절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달라지면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만 보였다면 이제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받은 상처만 기억했다면 이제는 받은 은혜도 기억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바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한번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사부 착하게 사는 것과 만만하게 사는 것은 다르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해줬는데 오히려 손해만 보는 걸까?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내 일을 미루면서까지 도와주고 상대가 실수해도 한 번 더 이해해주고 나에게 심한 말을 해도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사람들은 나의 친절을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이것만 좀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더 큰 부탁이 들어옵니다. 또 도와줍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해줘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착하게 산 게 잘못인가? 아닙니다. 착하게 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착한 마음과 약한 태도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명심보감 개선편 3장에서는 나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현실에서 잘못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에게 악하게 행동해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 상대가 나를 이용해도 계속 도와줘야 한다. 상대가 함부로 말해도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선함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받아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내가 악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까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선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빌린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습니다. 얼마 후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정말 급해서 그래. 또 도와줍니다. 그런데 또 갚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세 번째에도 돈을 빌려주는 것이 정말 선행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책임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절은 악한 행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나를 싫어할까봐,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들을까봐 억지로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결국 내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고 내 시간이 없어지고 마음이 지치고 어느 순간 상대방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거절했다면 이런 원망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처음의 정중한 거절이 나중에 큰 원망을 막아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무조건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선을 넘으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듣기 불편합니다. 그렇게 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번 부탁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말하고 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냥 내가 참을 걸 그랬나?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해서 선을 넘는다면 그때마다 내가 참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 정도까지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계속 상처를 받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직장 동료라고 해서 모든 일을 대신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관계에는 친절뿐만 아니라 경계도 필요합니다. 경계가 없으면 친절이 희생이 됩니다. 그리고 희생이 계속되면 결국 마음속에 원망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도와주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만이 커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작은 일 하나 때문에 폭발합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조금씩 자신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꼭 강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말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맡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에게 장황하게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거절한 이유를 상대가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소리를 질렀다고 나도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무례했다고 나도 무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험담했다고 나도 험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선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계속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악의를 품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락을 줄이고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필요한 일만 처리하면 됩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기억하십시오.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배신했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같은 비밀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돈을 이용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돈을 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계속 무시했다면 그 사람에게 악의를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까운 친구로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와 신뢰의 차이입니다. 용서는 마음의 문제이고 신뢰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무조건 웃고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인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가장 힘든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삶을 제대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누군가를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챙기는 것도 선행의 일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해줬는데 왜 이제 안 해주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선이 있구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 상황을 이해합니다. 반면 내가 거절하자마자 화를 내거나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라는 사람보다 내가 해주던 것을 더 필요로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라면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부탁을 들어주고 나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면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이것이 선함과 만만함의 차이입니다. 명심보감이 우리에게 말하는 선함은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상대가 악하게 행동해도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고 도와줄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돕고 도와줄 수 없을 때는 미안해하지 않고 거절하고 나를 해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마음속에 불필요한 증오를 키우지 않는 것. 이것이 강하면서도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평가 하나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의 부탁 하나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누군가의 악의 때문에 자신까지 악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기 싫은 부탁에는 한번 거절해 보십시오. 불편한 말에는 분명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데까지 가지는 마십시오. 거리를 두되 원망하지 않는 것, 거절하되 공격하지 않는 것, 용서하되 다시 이용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하지만 만만하게 살지는 마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나 자신을 버리지는 마십시오. 남에게 친절하십시오. 하지만 내 인생의 주도권까지 넘겨주지는 마십시오. 오버악한 사람을 만나도 내 삶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도 만나지만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내가 잘해주었는데도 배신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인가? 명심보감 개선편 3장의 가르침은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맙게 해주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 앞에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함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대할 때가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악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행동과 나의 행동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나도 거짓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험담했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을 험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무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상대방이 책임질 일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나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선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락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만남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라면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끊는 것을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가까이 있을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신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똑같이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쌓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다시 돈을 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다시 똑같은 비밀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나를 무시했다면 그 사람에게 악의를 품지 않을 수는 있지만 굳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문제이고 신뢰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알면 선하게 살면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우리는 상대방도 똑같이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알아야 해. 너도 한번 당해봐야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누가 더 힘들어질까요? 나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내 삶에서 떠났는데 나는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던 일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언젠가 복수할 나를 상상합니다. 그러는 동안 내 소중한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대신 내가 더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복수는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것. 나를 무시한 사람 때문에 내 가치를 낮추지 않는 것.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앞으로의 사랑과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어렵지만 훨씬 강한 방법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 그 일을 돌아봤을 때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나는 그 일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지는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명심보감의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산다는 것은 항상 손해를 감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도 상대를 일부러 망가뜨리지 않는 것. 내가 복수할 기회가 있어도 선을 넘지 않는 것. 내가 상대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어도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행동했을 때도 그 사람의 악함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선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바로 탓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을 내일 아침에도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보내려던 메시지를 잠시 저장해두고 상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메모장에 먼저 적어보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처음에는 꼭 해야 할 것 같았던 말이 다음 날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큰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실천할 것은 고마운 사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을 기억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만이 아닙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려 할 때 응원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표현하십시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은 결국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상처만 기억하면 세상이 원망스럽게 보이고 은혜도 기억하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선하게 대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해심이 많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하면 자신을 계속 비난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남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지나치게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한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계속 벌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에게 내 남은 인생까지 내주지 않겠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아직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앞으로 만날 좋은 사람까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기회까지 버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고 나는 내 인생으로 돌아오십시오. 명심보감 개선편 3장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의 삶에 맞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남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 앞에서도 나의 기준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습니다. 상대가 무례해도 나는 품위를 지키고, 상대가 거짓말해도 나는 정직함을 지키고, 상대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착하게 사십시오. 하지만 만만하게 살지는 마십시오. 사람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판단력을 잃지는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허락하지는 마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나 자신이 무너질 정도로 희생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상대가 나에게 악을 주었다고 해서 내가 그 악을 다시 세상에 퍼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 때로는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하고 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나의 삶과 마음을 지키는 방향이라면 괜찮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납니다. 좋은 사람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르쳐주고 나쁜 사람은 때로 우리에게 경계를 가르쳐줍니다. 배신을 당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을 배우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든 경험을 원망으로만 끝내지는 마십시오. 배울 것은 배우고 놓을 것은 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해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 한번 멈추기,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기, 싫은 부탁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적당한 거리 두기,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선하게 행동했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기.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선택으로 서서히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이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의 시간을 더 이상 내어주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을 실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현명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힘든 사람도 만났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는 않았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갔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 개선편 3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 자신도 지키십시오.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처를 악으로 돌려주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약함이 여러분의 삶까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선행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좋은 삶이란 좋은 사람만 만나는 삶이 아니라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혜일 것입니다.